네, JTBC 일요일 뉴스특보를 시작합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으로 7,1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오늘 중대본에 따르면 어제 하루 기준으로 367명이 증가했는데요. 자, 확진자 증가 추세는 11일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지만 다만 안타깝게도 사망자는 현재까지 총 50명으로 늘었습니다. 자, 먼저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추가 확진자 현황 등 방역 당국의 속보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유미 기자, 확진자 증가폭이 좀 줄었습니다. 자, 그동안 500명대 그리고 400명대를 유지해온 이후 11일 만에 400명 아래로 감소했죠. 네, 하루 사이에 367명이 늘어 총 확진자 수는 7,134명이 됐습니다. 대구는 3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증가폭의 90% 정도가 대구 경북에서 나왔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도 각각 10명 이상 늘었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사망자 수는 늘었다고요. 네, 어제 6명이 사망했는데요. 총 사망자 수는 50명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경북 봉화 푸른요양원에서도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는 대부분 고령으로 천식이나 파킨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대구에서 사망한 78세 남성의 경우엔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치명률은 0.7% 수준이지만 80세 이상 고령자는 6.3%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발표에 따르면 현재 34명이 인공호흡기를, 6명이 에크모 치료를 받는 등 상당히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대구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임신부도 있었는데요. 이 확진이 나온 임신부는 출산도 한 사례도 있다면서요. 네, 대구와 부산에서 임신부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임신부 가운데 1명은 어제 출산을 했는데요. 낳은 아이는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태아에게 전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모유 수유 등을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신천지 대구 교인들에 대한 속보인데요. 자, 오늘이 격리 해제일인데 이게 연장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동 노출이 있었던 마지막 날인 지난달 16일 예배를 기준으로 21일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당초 오늘 별도의 검사 없이 격리 해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격리를 해제하겠다는 대구시의 강경한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오늘 권영진 대구시장은 1차로 확보한 명단 8천여 명 가운데 아직까지 91명이 검사를 받지 않았고 또 소재 파악이 안 되는 23명에 대해서도 오늘 경찰에 의뢰하겠다고 했습니다. 2차, 3차에 걸쳐 확보한 명단 가운데도 600여 명이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내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전원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JTBC 뉴스특보는 감염내과 전문의이신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그리고 고석승 보도국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방역당국의 정례 브리핑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곧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오늘 들어온 통계 현황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으로 7,134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역별 현황은 당초 오전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지역별 현황에 따른 오류가 있어서 오후 2시 브리핑에서 정리해서 함께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총 50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사망자 수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앞서 보도국 박유미 기자를 통해서 연결해 들어봤지만 임신부 가운데에서도 확진자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 이 가운데 출산을 했지만 다만 아이의 경우에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관련해서 좀 교수님께 여쭤보면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출산한 아이의 경우에는 음성이 나오는 사례 좀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직 감염이 안 된다고 알려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 감염이라는 거는 이제 산모가 이제 병에 걸렸는데 그 태아의 태반을 통해서 이제 태아한테로 감염이 돼서 이제 감염된 상태로 이제 출산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크기도 크고 태반을 이제 태반을 넘어서 이제 아이한테 넘어간다는 아직 완벽한 증거는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중국에서도 이제 관련돼서 이제 그 임신 3기 이제 말기쯤에 이제 코로나19에 걸려서 이제 출산했던 아이들 9명에 대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는데 모두 다 이제 아이들은 안전했던 걸로 이제 알려져 있어서 사실 이제 뭐 수직 감염과 같은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이제 아이가 출생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이제 정상 분만을 하는 경우 그 이제 아이가 이제 산모의 이제 분비물이라는 걸 갖다가 흡입할 수 있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혹시 이제 감염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서 대부분은 이렇게 감염 질환 있는 경우는 이제 제왕절개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또 이렇게 특별한 문제가 없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출산 과정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될 확률이 좀 적다,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방역 당국에 따르면 모유 수유 과정에서 좀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감염될 우려는 없는 건가요?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유를 통해서 뭐 어떤 다른 사람의 그 신생아를 감염시킨 예는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그 모유, 그러니까 태반 통과가 힘들다는 얘기는 모유로도 분비가 되기가 보통 어렵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또 이게 신종이기 때문에 명확한 이 코로나19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는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그래도 보다 안전을 기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임신부라고 하더라도 이 추가적으로 출산한 아이에게 감염될 우려는 크지가 않다라는 것으로 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대본의 오후 브리핑이 곧 진행될 예정인데요. 듣고 와서 특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8일 0시 현재 기준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전일 대비하여 367명이 증가하여 7,134명입니다. 이 중 전일 대비하여 12명이 추가로 격리 해제되어 130명이 격리가 해제되었습니다. 사망자는 전일 대비하여 6분의 환자분이 사망하셔서 총 50분의 환자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위족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도별 확진자 현황입니다. 어제는 대구 지역에서 297명이 증가하여 5,381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경북 지역이 32명이 증가하여 1,081명입니다. 두 지역이 전체 확진 환자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신규로 확인된 환자분들은 신천지 교인과 접촉자, 그리고 신천지 교인과 관련된 집단 시설의 그 환자 접촉자 분들에 대한 확진자가 증가를 주로 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대구 경북 지역 동일합니다. 전국적으로 79.4%는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기타 산발적인 발생 사례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는 전체 사례의 20.6%입니다. 이 부분도 대부분 조사가 진행되면서 감염 경로에 대한 부분들을 추적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달서구 소재 한마음 아파트에서 2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총 46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여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입주민의 140명 중 80명이 음성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14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에서는 성남시 소재의 의료기관인 분당재생병원에서 현재까지 총 13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입원 중인 환자 또는 퇴원한 환자를 포함해서 6명은 모두 동일한 병동에 입원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감염 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력이 있었던 입원 환자 중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현재 1인실 격리 중이며, 확진자와 접촉력이 있으나 퇴원이 가능한 환자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는 자가격리 조치 중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그간의 발생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단 발병 사례가 지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와 해당 시설, 기관 등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와 예방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각 지자체는 집단 시설들과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 유지하고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가 이루어질수록 철저한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각 시설들은 자체 감시를 담당할 수 있는 증상 신고 담당자를 지정해서 종사자와 이용자를 중심으로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지에 대한 의심 증상이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에는 즉각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시설 종사자들께서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설 종사자들께서도 혹시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출근을 중단하고 외출을 자제하고 선별 검사를 받으실 것을 공고를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의 감염증은 비말이나 아니면 손을 통해서 그 시설 입소자들에게 전파가 될 수 있으므로 손위생과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위생 준수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시설 관리자 등은 필요한 경우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해 이를 위해 발열, 호흡기 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의심 증상이 있는 직원 또는 이용자는 즉시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의 전파 경로는 크게 비말을 통한 전파와 두 번째는 접촉을 통한 전파입니다. 비말을 통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주보고 대화할 때나 밀접한 그런 거리를 좀 자제하고 2m 정도의 거리를 두게 하는 것과 또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을 하거나 아니면은 유증상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닫힌 공간 내에 밀집된 행사 참석 등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노출 표면에 대한 접촉으로 손을 통해서 주로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가장 중요한 예방 수칙 1순위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한 씻지 않은 손으로 주변의 환경을 접촉했던 손으로는 가급적이면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손을 통해서 눈, 코, 입의 점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때문에 가급적 얼굴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집안이나 직장의 주변의 노출 표면을 깨끗이 닦아주는 등의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수칙으로 예방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러한 예방수칙, 기본적인 예방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기자님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한 3분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확진자 수는 0시 기준으로 7,134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지역별 수치를 잠깐 말씀드리면 대구, 경북이 가장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대구가 297명, 그리고 경북이 32명이 늘었는데요. 자, 오늘 추가로 나온 확진 환자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어떻게 되죠? 네,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어제 0시 이후 367명이 증가해서 현재까지 누적 확진 환자가 7,134명입니다. 추가 확진 환자가 300명대로 떨어진 건 지난달 26일 이후 처음입니다. 지역별 추가 확진 통계는 이 지역별 조정 등의 이유로 오늘 오전에 나오지 않았다가 조금 전 브리핑에서 나왔는데 말씀드린 대로 대구에서 297명이었고요. 경북에서 32명이었습니다. 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사망자 역시 좀 숫자가 늘었는데요. 50명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44명이었던 사망자가 하루 사이 6명이 늘어서 5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50번째, 50번째 사망자는 경북 봉화 푸른 요양원에 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으로 고혈압과 당뇨 그리고 치매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저질환이 없는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이 46번째 사망자인데요. 지난 6일 오전 칠북 경북대병원에서 사망한 70대 남성입니다. 네, 여전히 대구, 경북의 확진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90%가 확진자의 90% 가까이가 대구, 경북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다만 서울과 경기에서도 지금 하룻밤 사이에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12명, 그리고 경기에서는 11명의 확진자 수가 늘었는데요. 자, 교수님, 이 지역사회의 추가 감염 우려가 좀 더 커졌다라고 봐야 할까요?
지금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한 유행이 이제 굉장히 컸다라는 건 이미 이제 지금까지의 확진자를 통해서 이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유행과 연관된 2차, 3차 감염과 연관된 이제 소규모의 유행들이 좀 발생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지금 역학적 연결고리를 잘 모르는 그런 이제 소규모 또 유행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큰 불의 규모는 알았고 어느 정도 이제 이제 정리가 되는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잔불 정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와 연관된 소규모 유행들을 통해서 다시 또 대규모의 그런 밀집된 공간에서 유행 생기지 않도록 이제 방역 당국에서 관리하고, 또 이제 아직 역학고리를 찾지 못한 그런 유행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도 이제 찾아내고, 이런 이제 방역 당국의 노력들이 좀 더 기울여진다 그러면 또 어느 정도 유행은 잠잠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추가적인 지역사회 감염을 좀 막기 위한 예방에 좀 철저히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자, 사망자도 오늘 0시를 기준으로 50명으로 늘었습니다. 일단 대부분 기저질환을 기존에 앓고 있던 사람들이 폐렴으로 진행이 되면서 사망한 사례가 많은데요. 아시겠지만 에크모 치료 등 위중 환자로 분류되는 환자도 지금 36명이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감염자에 따른 이 사망자의 수를 좀 줄이는 게 급선무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국은 지금 이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렸다라는 거는 이제 봉쇄를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통해서 그 위험 환자들을 이제 빨리 찾아내고 중증 환자를 줄이고,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 자체가 사망자 수를 줄이는 게 이제 지금 현재의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위해서 이제 방역 당국이 열심히 이제 그 확진자들과 이제 그 주변 사람들 이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거고, 또 국민들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그런 이제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결국 특히나 이제 지금 그 65세 이상 고령이나 기저질환자분들이 이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는 이제 방역 당국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이제 그 위험한 곳에 이제 가지 않고 스스로를 좀 잘 관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된 치료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기침이나 해열 등 대증요법으로 지금 확진자들에 대해서는 치료가 진행 중인데, 사실 이 질환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앓고 지나가는 질환이다라고 의료진들이 확진자들에게 설명을 하기도 한다는데, 지금 확진자 숫자가 한 7천 명이 넘은 상황인데요. 이 확진자들에게 좀 당부를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분들은 보통 50세 미만의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은 크게 무리가 크게 이제 큰 이제 합병증이 생기지 않고 대부분 자기 면역으로 회복을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건 본인의 한정된 얘기고요. 그런 분들이 혹시나 이제 자가격리돼 있는 상태에서 외부로 나가신다거나 하면서 다른 곳에 이제 노출을 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젊은 분들은 혹시라도 확진이 되셨거나 위험 상황이 있다라 그러면 그 지역사회 유행이 본인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좀 잘 인지하시고 그런 자가격리나 아니면 그런 격리 수칙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어르신들이거나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혹시라도 이제 그 확진된 상태에서 아직 병원에 못 가신 상태로 이제 집에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좀 더 방역 당국이랑 이런 좀 문제가 있었을 때 하루 2번 연락 오는 걸 기다리지 마시고 연락을 좀 하셔가지고 도움을 그때그때 좀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나이가 젊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떤 측면에서 그런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여기실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은 사실 방역 당국의 어떤 그런 지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소홀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외부에 나가거나 다른 분들과 이런 격리 수칙을 충분히 잘 지키지 않았을 때 딴 사람에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고 그러시지는 대부분 않기 때문에 보통 젊은 사람분들이 그런 다른 사람에게 전파 우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확진자 그리고 중증 환자가 좀 밀집되어 있는 대구 경북의 의료 현황부터 의료 상황을 좀 짚어보면요,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통상 대유행, 소위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질환 시스템은 감염내과에 좀 전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교수님도 원장님께서도 감염내과 전문의이신데요. 지금 관련한 전문의가 좀 부족하다, 특정 전문에 집중이 되는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좀 의료 현황이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글쎄 뭐 지금 그 대부분 한 80% 이상의 경증 환자분들은 이렇게 감염내과 전문의의 뭐 특별한 치료를 받으실 만한 그런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 뭐 시설에서 이제 이렇게 잘 관리를 받으시면서 이제 잘 특별하게 중증으로 가지 않는지 이제 지켜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일부의 위중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항바이러스제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뭐 꼭 감염내과는 아니더라도 호흡기내과나 이런 관련 내과 전문의들의 이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지금 방역 당국에서 이미 이제 그런 그 시스템을 갖추어진 그런 좀 대형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부족하다기보다는 이제 적절하게 중증 환자들이 꼭 그런 시스템에 있는 병원에 잘 배분되게 이제 만드는 그런 것이 지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의료 당국의 철저한 좀 조치와 예방을 좀 기대해 보고요. 자, 일단 대구 상황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말 사이에 많은 분들이 좀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 이 대구에서는 아파트 전체가 이 코호트 격리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고 기자, 그런데 이 아파트 주민 상당수가 신천지 교인으로 드러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대구 달서구의 한 임대 아파트입니다. 건물 2개 동 모두 100세대이고 주민은 142명이라고 합니다. 대구시 소유의 아파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파트에서 40명이 넘는 46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고 대구시가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주민 상당수가 신천지 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대구시는 주민 중에 94명이 신천지 교인이라고 밝혔는데 신천지 측은 80명이 교인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대구시가 파악한 대로 94명이든 그리고 신천지의 주장대로 80명이건 뭐 전체 주민과 대비해서 신천지 교인이 많다라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 대구시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 아파트에 어떻게 이렇게 교인이 많이 살 수 있게 된 거죠? 네, 이게 다 이 아파트가 대구 달서구 대구 종합복지회관 구내에 지은 아파트인데 대구시 소유 임대 아파트입니다. 35살, 35세 이하 미혼 여성 근로자에게 입주 자격을 줍니다. 완공된 지는 뭐 20년이 훌쩍 뭐 30년 정도 돼서 낡은 편이지만 대신 보증금과 월세가 매우 저렴한 편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대구시 소유의 임대 아파트에 신천지 교인이 사실상 집단 거주나 다름없을 정도로 대규모 입주해 있던 것을 두고 뭐 이런저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 처음 신천지 교인 몇몇이 입주한 이후에 교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서 잇따라 추가 입주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신천지 대구교회와 해당 아파트는 멀지 않은 거리라고 합니다. 또 몇몇 입주 교인이 전도를 통해서 아파트에서 교세를 늘렸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왜 거기에 많은 신천지 교인들이 거주하느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뭐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자,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 측의 이 아파트에서 좀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해당 아파트에 신천지 교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각에선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아파트를 신천지의 집단 거주시설로 활용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인 겁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신천지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자 해당 아파트는 신천지 대구교회의 집단 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일단 대구시에서는 관련해서 신천지 교인들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거주지에 대한 추가 조사에는 나섰죠. 네, 대구시가 신천지 교인들의 거주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코호트 격리 아파트 외에도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들을 확인한 결과 3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10군데 정도 된다라고 하면서 역학조사를 조금 더해서 이 10곳 거주지별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 확진자들이 뭐 그 생활치료센터에 입소를 거부한다거나 뭐 진단 검사 등을 뭐 따르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했었는데 관련해서 뭐 행정명령 또는 강제 조치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신천지 교인들에 대해서 3월 9일, 내일이죠. 내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전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 권영진 시장은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검체 검사를 받은 신천지 교인은 대략 95%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기도도 이 신천지 관련 시설에 대한 강제 폐쇄와 집회 금지 기간은 오는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방역 당국에서는 확진자의 79.4%가 집단 감염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구 경북에 집중이 된 신천지와 관련된 감염자들이 많은데요. 다만 이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 또 폭발적인 증가 가능성도 있다라고 제기를 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향후 이 신천지를 제외한 다른 집단에서의 증가 가능성 어떻게 좀 내다보시는지요?
뭐 중국에서도 보면 우한 지역의 주된 전파 경로는 사실 가족 간 감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떤 특정 집단을 통한 그런 대규모 유행이 이제 사실 불거졌던 게 이제 큰 문제였지.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역사회 감염 형태로 나아갔을 때는 이제 가족 중심이거나 이제 밀집된 공간의 유행을 통해서 이제 결국 이제 감염이 이제 유행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신천지 대구계의 유행 규모는 이미 이제 알았고, 근데 그 이외에 이제 지금 가끔 좀 나타나는 게 뭐 요양원이나 병원이나 이렇게 좀 또 뭐 운동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산발적인 유행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더 큰 유행으로 벌어지지 않게 이제 어떤 이제 조치들을 취해지는 것들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된다 그러면 이제 그 개별적인 산발적인 유행 양상으로 앞으로는 좀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가족이나 이 집단 감염에서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의 위생을 철저히 하고 나도 감염될 수 있다라는 의사를 확실하게 좀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개인의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확실한 예방 방법이라고 정부 당국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 국민이 모두 다가 나만 걸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사실은 감염이 확산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고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내가 안전하게 스스로 모든 전 국민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다 그러면 사실 유행이 대규모로 일어나기는 참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나도 감염이 될 수 있다, 혹은 나만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기침 예절을 지킨다거나 뭐 손 씻기 등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신 걸로 보입니다. 특히 뭐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정부 당국, 뭐 보건 당국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누칠을 해서 20초 이상 꼼꼼하게 씻어야지 그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미국 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같은 경우에는 이 생일 축하 노래를 손을 씻는 동안 2번씩 반복해서 부르라고 예방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우리도 손 씻기가 좀 지루하거나 또 얼마나 오래 씻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손을 씻는 동안 생일 축하 노래를 마찬가지로 2번 부른다거나 뭐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손을 씻는 방법도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도 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내일부터 마스크 오브제가 공식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까지는 이 오브제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네, 마스크 오브제는 내일부터입니다.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뒷자리, 그러니까 편의상 주민등록번호 2번째 자리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번호에 따라 해당 요일에 1인당 2장씩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일인 월요일은 출생연도 뒷자리 1 또는 6인 분들만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은 2 또는 7 이런 식인 겁니다. 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분들이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구매는 마찬가지로 2장으로 제한이 되고요. 마스크 판매 대책이 시행된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이미 구매하신 분들은 오늘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본인이 직접 약국에 가서 구입을 해야 하다 보니까 좀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직접 약국까지 갈 수 없는 좀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대리 구매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대리 구매 범위를 놓고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뭐 이 미성년자 등에 대한 대리 구매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대리 수령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최종 정리된 대책을 보면요, 기존 대리 구매 대상자였던 장애인은 그대로 포함되고 추가로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458만 명과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 191만 명, 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 명도 대리 구매가 가능합니다. 대리 구매자는 본인의 신분증과 함께 대리 구매 대상자가 함께 나와 있는 이 주민등록 등본도 제시를 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위해 대신 구매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 인증서를 함께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스크 대책과 관련해서 정부가 추가로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필터 등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고요? 네, 마스크의 핵심 소재인 정전기 필터, 이른바 MB 필터라고 하는데요. MB 필터가 제조 현장에서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계속 전해졌죠. 자,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사용하던 MB 필터와 다른 규격의 필터를 새로 사용할 때 신규 허가가 아니라 변경 허가로 처리해서
필터 일부 성능 시험 등을 면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4개 원자재 업체에 MB 필터 출고 조정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크 생산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려서 추가 생산을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자, 일단 시민들은 약국을 찾아가서 마스크 2매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구입할 수 있게 됐는데요. 지금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대량으로 받은 다음에 시민들에게 2장씩 나눠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소분, 적게 나누는 것과 관련해서 좀 현장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었는데 관련한 대책도 정부가 내놨다고요. 네, 오늘까지 사흘간 이 마스크 구매 제한, 이 대책을 한번 시행을 해본 결과 마스크 소분과 관련해서 불편 사항이 꽤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국에 공급되는 마스크 상당수가 한 장씩 낮게 포장된 게 아니라 3장 또는 5장씩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약국에서 이걸 2장씩 재포장하는 게 굉장히 번거로웠다는 거죠. 또 재포장 용기 문제도 있고 재포장할 때 위생 문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우선 정부가 마스크 재포장 소분 포장 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물류센터에서 재포장을 할 때는 군 인력을 투입 지원하기로도 결정했습니다. 네, 이 재포장하는 과정에서도 좀 위생적인 문제가 철저하게 되었으면 하는 당부가 있고요. 자, 관련해서 오늘 정세균 총리 역시 이 마스크 오브제 시행을 앞두고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마스크 오브제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합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 협력을 기반으로 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콩 한 쪽도 나눈다는 심정으로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갑시다. 정부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세균 총리는 나부터 면 마스크를 앞장서서 서겠다라면서 지금 마스크 대란과 관련한 좀 대책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마스크 사용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혼선을 초래한 측면이 크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면 마스크는 예방 효과가 없다라거나 또는 마스크를 다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결국에는 그 방침을 바꾼 겁니다. 이 원장님도 의학적으로는 마스크를 다시 사용하는 것, 재사용하는 것은 좀 안 된다. 한 번 사용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감염 위험이 낮은 곳에서는 면 마스크를 쓰도록 하자라는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마스크는요, 원래 만들어진 게 일회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마스크는 이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좀 이게 선택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달리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면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상적인 뭐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이제 호흡기 비말을 막아야 되는 환자들이나 의료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써서는 안 되는 마스크고요. 그래서 이제 의료진이나 이제 그 환자나 증상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KF94나 N95에 이제 좋은 마스크를 일회용으로 사용하셔야 되고 그런 분들께 먼저 우선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해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일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이제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환자가 내뿜는 호흡기 비말을 뭐 일상생활에서 맞을 이유는 별로 없고 본인이 조심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m 이상 한다 그러면 사실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 접촉 감염 정도를 막으면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접촉 감염은 어떤 종류의 마스크든 쓰고 있으면 내 손이 이제 입이나 코로 오는 것들을 좀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견지에서는 이제 어떤 종류든 마스크는 쓰는 게 맞지만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환기가 잘 되고 사람이 없는 데서는 뭐 마스크를 쓰지 말라까지 뭐 말씀을 하시고 계시긴 하는데 이 일상생활이라는 게 이게 좀 여러 상황들이 혼재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곳에 뭐 혼자 산책을 나가셨을 때는 뭐 마스크를 안 쓰셔도 될지 모르지만 결국 집에 들어와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실 때는 사실 마스크를 쓰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혼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마스크를 항상 구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어느 상황에 갈지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증상이 있다 그러면 좋은 마스크를 구비해서 갖고 다니셔야 될 거고 증상이 없는 분들이라 그러면 설령 가능하면 좋은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겠지만 없다 그러면 면 마스크라도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낫기 때문에 그런 견지에서 지금 저는 해석을 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유가 나의 손이 입에 닿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라는 얘기도 많이들 하던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나의 손을 좀 위생적으로 깨끗이 관리를 한다면 마스크 역시 뭐 착용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뭐 손을 항상 깨끗하게 씻고 손소독제가 항상 구비되지를 않은 상황이고 또 그 호흡기 비말이라는 거는 사실은 언제 어느 순간 갑자기 맞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손 씻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손을 잘 씻고 마스크도 잘 착용하고 저는 이 두 개가 다 같이 병행되어야만 가장 효과적으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은 현재로서는 공적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는 약국을 찾아가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시민들의 발길이 약국으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문을 연 주말이지만 문을 연 약국 앞에는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일선 현장에서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는 약사 한 분을 직접 연결해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사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약국을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네, 마포구 망원동에서 약국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 약사님들의 이 협조에 좀 감사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이 일요일입니다. 이 통상 당번 네네. 약국을 제외하고는 문을 닫는 것으로 아는데요. 자, 오늘도 약국 네네. 문을 여셨다고요? 네네, 문 열었습니다. 오늘이 원래 당번 약국이셨나요? 네, 약국마다 당번 약국 하는 약국들이 좀 있는데 이 마스크 때문에 휴일 지킴이 약국으로 문을 여는 약국이 더 많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이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마지막 주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네. 더 많은 분들이 좀 약국을 찾으셨을 것 같은데 어땠는지요? 네. 네, 오늘도 저희가 2시부터 판매한다고 공지를 했는데 10시부터 줄을 서셔서 한 10시 한 40분경에 저희가 너무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번호표를 나눠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또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기다리는 분들을 보면 좀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지금 공적 마스크가 들어오는 물량 그리고 들어오는 시간도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시부터 이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했지만 마스크가 들어오는 시간도 좀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네네. 어떠했나요? 오늘도 항상 들어오는 시간이 딱 정해질 수가 없는 게 이게 우리가 안 하던 일이잖아요. 안 하던 일이다 보니 그걸 다 수량을 다 세서 전국의 약국에 다 뿌리는 일이 간단치가 않아서 네. 약국마다 도착하는 시간도 다르고 또 그날 도착하는 시간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시간과 매일 받으시는 수량이 다르면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몇 번째 순서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미리 알려주는 것도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미리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약국에 몇 매가 오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2장씩 판매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몇 분 나눠드립니다라고 공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럼 몇 분이 약국을 찾아오셨나요? 오늘 150매가 왔고요. 그래서 75분에게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정부가 오늘 추가 좀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받으시는 네. 마스크가 좀 대용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네. 일부 약국에서는 5개씩 포장이 된 마스크를 다시 뜯어서 이 2개씩 약봉투에 담아서 주기도 하던데 이 사전 작업도 좀 걸리지 않았나요? 사전 작업이 좀 시간이 걸리지만 지금 전체적인 국가적인 재난으로 볼 때 그런 건 별로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또 생각을 해 주시니까 또 감사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감사한 마음이고요. 자, 사흘 동안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업무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네네. 뭐 일반 약을 판매하시거나 또는 뭐 처방받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그걸 좀 제조하는 데는 좀 차질은 없으셨는지요? 차질도 이제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지금 마스크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 거 아시기 때문에 약국을 이용하시는 같은 주민들이 서로 다 양해해 주시고 그러세요. 네. 장기 처방전을 갖고 오시면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분배해야 하니 좀 가셨다가 다시 오시겠냐고 하면 흔쾌히 다 그걸 수용을 해 주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좀 배려하는 마음을 갖자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했었는데 자, 이제 네네. 내일부터 본격적인 오부제가 시행이 됩니다. 신분증을 네네. 확인을 하고 이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죠. 구체적으로는 네네. 어떤 절차들을 좀 거치게 되는지요? 일단 약국에 오시면 신분증을 갖고 오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그 중복 구매 확인하는 그 프로그램에 주민등록증 번호를 입력을 하면 그리고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번호를 입력하면 구매할 수 있다 없다 그게 뜹니다. 네. 그러면 구매할 수 있는 분에 한해서 마스크 2매를 드리고 그러면 그 받아가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약국에 일찍 오더라도 뭐 공급량이 제한돼 있어 구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 지급받을 수 있는 날짜가 아닌데 와서 입력을 해봤더니 이 받을 수 없는 날짜였다라고 하면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분들에게는 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요? 저희가 지금 계속 알려드리거든요. 오시는 분에게 몇 년생이십니까? 언제 수요일입니다. 해당 날이 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약국 앞에 그걸 다 써서 붙이고 그리고 방송에서도 계속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도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하시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도 이게 주민등록 번호 끝자리인지 생년도 끝자리인지 그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더러 계신데 그분들은 또 각 약국에서 안내를 드리면 되고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걸 배포를 해보면 심지어 막 기다리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번호표도 못 받고 돌아가실 것 같으면 앞에 번호표 받으신 분이 저는 양보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심지어 계시거든요. 네. 네. 일단 뭐 오부제가 시행이 되면 이제 그동안 3일 동안 진행된 것보다는 다소 좀 완화될 것으로 마스크 대란, 소위 대란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이 좀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날짜에 구입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분이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마스크를 구입하러 오시는 좀 시민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지금 막 마스크 하니까 마스크가 마치 나의 생명을 지키는 뭔가처럼 그리고 그 마스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 마음이 더 커서 이 소동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우리가 병자를 만나거나 병원에 가거나 또 어떤 밀집된 공간에 가거나 좁은 엘리베이터 공간이거나 이럴 때가 아니면 그렇게 꼭 KF 인가를 받은 그런 완벽한 마스크 아니어도 괜찮고 심지어는 좀 쾌적한 공간이나 이런 데는 잠시 마스크를 벗으셔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마스크를 잘 관리하면서 쓰셔도 지금 건강하신 분은 큰 상관이 없다고 보고 우리가 여러 명이 모인 상태에서는 내가 옮을까도 문제가 되지만 혹시 나한테 어떤 질환이 있으면 그것이 다른 분에게 비말로 갈까봐 그것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그런 에티켓 측면도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저희 약국들도 더 빨리 더 능숙해질 거고 그러니까 함께 이겨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어려웠을 때 근무기를 해서 세계를 놀라게 한 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무서운 적은 우리 앱 내부를 우리들 자꾸 불안케 하는 그것인 것 같아요.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대로 예방은 중요하지만 또 불필요한 공포심은 갖지 않는 게 더 최우선이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당분간은 그래도 약국을 찾는 시민들이 많을 텐데 약사님께서 좀 많은 수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일주일에 2매씩 마스크를 받을 수 있고요. 구매하실 수 있고요. 약국에 가실 때는 꼭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이 현장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신분증을 가지고 약국을 찾으셔야 합니다. 네, 이 감염내과 전문의이신 교수님께 한두 가지만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러스 질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로나19의 치료제는 현재도 없는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정부가 동물 실험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좀 속도를 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 따르면 이 코로나가 치료제가 만들어지고 백신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계절 독감처럼 우리가 흔히 앓고 지나가는 독감처럼 번질 수 있는 우려도 있다라고 하던데요. 그건 좀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지금 독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미 이제 치료제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여러 가지 개발이 돼 있고 백신도 이렇게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 매년 개발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백신과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년 겨울철에 유행을 하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바이러스가 계속 변종을 일으키면서 이제 씨앗이 남아서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이 독감이 이제 재유행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그 증상이 생기기 전부터 보통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감염력,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 이렇게 충분한 이제 관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지금 독감과 유사한 좀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증상이 없는 증상 초기 또는 거의 무증상기로 느끼는 그런 시기에도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아직 또 이제 그 완벽한 치료제나 백신 같은 것들이 이제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 세계가 합심해서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이 코로나19의 씨앗을 딱 없애버린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유행하지 않고 어떻게 진행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거고 이제 아마 WHO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같이 좀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뭐 결국에는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예방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을 자제하는 것도 좀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 정부도 좀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종교 활동 역시 중단해 줄 것을 정부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 행사를 중단을 했고요. 특히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개신교의 경우에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이 일요일입니다. 좀 어땠는지요? 네, 뭐 실제 예배 수치는 예배 통계는 추후에 다시 좀 살펴봐야겠지만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이 국내 주요 개신교 단에 속한 대형교회 340곳의 주일 예배 형태를 파악해 본 결과 240곳, 그러니까 한 70% 정도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나머지 50곳, 한 20% 정도는 평소처럼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인 명성교회, 세문안, 소망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등은 오늘 모두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만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한기총 대표회장이 이 담임 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오늘도 시민단체 집회와 이 신도들의 예배가 교회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경기도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종교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리겠다라는 입장도 밝힌 상황이기도 한데요. 자, 이어서 이 국외 코로나19 감염 현황 소식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 440명이 넘어섰습니다. 숨진 사람은 19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CNN 보도에 따르면 감염자 중 440여 명 중에 이 상당수가 대부분이 미국 본토에서 확인된 사람들이고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고 나머지 70명은 미국 크루즈선인 이 그랜드 프린세스호의 승객과 승무원 그리고 일본에서 집단 감염 사태를 일으켰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이 승객들과 또 중국 우한을 다녀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일부 주 같은 경우에는 비상사태를 선포한 곳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내 지금 29개 주로 확진이 전파가 되면서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미국 동부에서도 환자가 속출하면서 뉴욕주는 확진 환자가 76명으로 늘었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하고요. 유타주 또한 이 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요. 유타주 이 주지사는 첫 번째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자 곧바로 비상령을 발동했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 내 코로나19의 진원지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히는 워싱턴주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16명, 또 확진 환자가 102명으로 늘었다고 밝혀졌는데 미국의 확진자 수 그치지 않고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이어서 중국 관련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이용을 하고 있던 이 숙박시설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인민일보 등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어제 오후 중국 푸젠성의 취안저우시에 있는 5층짜리 호텔이 붕괴됐는데요. 성 밖에 있는 이 코로나19 중점 발생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그러니까 격리시설로 사용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중국 당국은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의 정확한 인원을 파악해서 공개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한 70명 정도가 지금 무너진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 아침 기준으로 47명이 구조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붕괴 원인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 20여 명 정도가 이 생사가 불분명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운데 우리 국민은 없었는지요?
네, 우리 외교 당국에 따르면 사고 호텔에 우리 국민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주 광저우 한국총영사관 관계자는 최한저우 시에 격리 중인 한국인이 4명 정도 있는데 모두 다른 시설에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튼 중국에서는 많은 인명 피해가 나오질 않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오늘 방역 당국의 속보부터 간단하게만 또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면요. 중대본에 따르면 어제 하루 확진자 수가 367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확진자 증가 추세가 11일 만에 300명대로 떨어진 숫자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역별 현황을 간단하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에서는 1,081명이 확진자가 나왔고 대구에서는 5,381명입니다. 그리고 경기와 서울도 보시는 것처럼 100명을 이미 넘긴 가운데 경기가 141명, 그리고 서울이 120명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망자 숫자 역시 증가해서 오늘 0시 기준으로 5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 JTBC 뉴스특보 첫 순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특보는 오후 5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